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inf 태그의 값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은 그냥 value 얘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select 얘한테는 안타깝게도 이런 기능이 없어요. value가. 왜냐면 select 태그한테는 value가 존재하지 않고 value는 옵션에 존재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select한테 기억을 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얘가 값을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하나 쓸 겁니다. 저는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사용한 데이터 밸류 이거는요, 원래 들어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select 태그 안에는 이런 속성이 없어요. 이거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은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어디를 돌아봐도요,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D는 진작에 끝났어요. 이거 ABC 순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쭉 내려가 봐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쓰겠다고 만들었어요. 이거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HTML 태그 안에는요, 내가 임의로 속성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속성은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해당 태그를 찾아낼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HTML에 태그를 만들었다. 지금 JSP에 태그를 만들었다. 이 태그를 CSS에서 고를 거예요. 그럼 얘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태그명, 그리고 ID, 그리고 클래스로도 가능했고, 그리고 뭐 누구의 자식 찾아가는 방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찾기에 좀 버거운 상황이 오게 돼요.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것들만으로 해결하기에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내가 임의로 만든 이 속성, 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얘를 찾는 방식을 하나 늘린 거예요. 자, 이 안에는 제가 이런 값을 넣을 거거든요. EL 태그로 search keyword type이라는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값을 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러로 요청이 넘어갔다가 컨트롤러가 모델에 다시 담아서 돌려준 그 search keyword type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누가 알고 있다? 데이터 밸류가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select 태그인데 이런 속성 가지고 있는 애들 찾아와 라고 시킨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해당 밸류를 다시 얘가 밸류로 가질 수 있게끔 세팅할 겁니다. 그걸 스크립트를 통해 할 거예요. 자, 이 데이터 밸류, 이거는 원래 쓸 수 있는 태그 속성은 아니지만 태그 안에 내가 의미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속성이다.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내가 이 태그를 골라낼 수 있는 방식을 하나 늘린 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방식을 늘린 건데 그 골라낼 수 있는 방식 안에 내가 원하는 값도 일단 넣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컨트롤러를 갖다 온 search keyword type이라는 데이터니까 얘는 내가 컨트롤러로 보내기 전에 select 태그에서 선택한 옵션 값일 거잖아요. 그 값을 얘한테 물려놓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를 이제 그냥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열어서 바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공통으로 좀 뺄 겁니다. 왜냐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나중에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때마다 필요한 스크립트를 매번 넣어주기보다는 공통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와서 쓸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이 좋을 거니까. 지금 당장은,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하는 중에는 얘를 뭐 또 쓸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 JS 파일은 어디에 만들 거냐면 리소스로 갈 거예요.
스태틱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소스 폴더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보세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파일 일반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골라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걸 적어줍니다. .js라고 적어줘요. 그럼 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돼요. 이 .js를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는 커요. 파일을 만들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붙으면 그냥 파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붙으면 확장자를 우리가 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mmon.js를 만들면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js 써있는 거. 파일 아이콘에 js가 써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다 라는 거예요. 확장자를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common.css 만들 때 그때는 css 파일 그냥 만들었죠. 그래서 그냥 common이라고 이름만 붙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파일을 만들겠다 한 다음에 이렇게 확장자를 붙여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진 건데 이 안에서 저는 이런 걸 쓸 거예요. 지금 우리가 jQuery 문법은 jQuer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있죠. 어디서 불러와요? head.jsp 여기 우리가 저번에 한번 넣어놨잖아요. 이거 그러면 head.jsp가 포함되어 있는 JSP들은 jQuery를 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얘가 jQuery 문법을 사용하고 불러온 그 밑으로만 들어가 준다면 jQuery를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한테 select 태그 가져와 라고 할 건데 이것까지 붙일 거예요. 자, 이 대괄호 어디서 봤던 대괄호가요? 이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만든 속성인데 얘를 이 대괄호로 써주는 이유 이건 우리가 이미 해봤어요. 언제 해봤냐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A 태그를 여러 개 만들 건데 href를 공통으로 샵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4 하면 A 4개 만들어지죠. 자 이때 하나의 속성당 하나의 대괄호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대괄호랑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jQuery를 쓰면 애초에 이 선택자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해당 선택자 부분에 CSS나 emit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법을 그냥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대괄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은 select 태그를 찾아와. 근데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select 태그만 골라와 라고 한 겁니다. 그럼 select 중에 이런 속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select가 있다면 걔는 안 골라진다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선택할 수 있는 방식 하나를 늘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를 불러와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each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겁니다. 이 each 메서드는 jQuery 안에서 쓸 수 있는 메서드예요. 근데 each 뜻이 뭐예요? 그냥 단어가 가진 뜻. 네, 각각. 보통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얘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각각 실행을 시킬 거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 밸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select들을 다 가져와 라고 했으면 얘가 가져온 결과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각각 돌려 실행시켜가 되는 거예요. each. 얘는 그런 함수예요. 이 each 함수를 각각 실행을 시킬 건데 각각 실행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의 펑션, 함수죠. 이런 애들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 2개가 왔대요. 그러면 얘는 순서대로 0번, 1번이 돼요. 그럼 0번 애를 실행시킬 때
이런 함수를 실행시킬 거야 라고 지금 우리가 정의하려고 뚫어놓은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실행시킬 때도 똑같이 이런 함수 실행시킬 거야가 되겠죠. e치는 그럴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펑션에서 인덱스와 아이템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인덱스는요, e치 함수를 사용할 때 그 뒤에 오는 함수에 필수로 필요한 애예요. 얘는 뭘 뜻하겠어요? 지금 몇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자랑 파라미터 개수 맞춰줘야 되죠. 이 e치 함수 사용할 때 그 뒤에 열리는 펑션에는 얘가 필수로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뭐겠어요? 내가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2개 왔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0번, 1번 될 거라고. 첫 번째 실행될 때 아이템에 누가 들어간다? 이 0번째 애가 그냥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인덱스에는 뭐가 들어있다? 0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돌 때는 1이 들어있을 거고 그 다음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이템에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를 가지고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console.log 아이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도 한번 찍어보죠. 이러면 얘 하나 찍는 거고 아이템 하나 찍는 거니까 얘가 잘 실행이 되면 찍어 오겠네요. 콘솔에. 여기서 말하는 콘솔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코드펜에서 스크립트의 콘솔.lar 로그를 찍으면 콘솔 부분에 나왔죠. 화면에 나온 게 아니라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 여기에 찍는 거예요. 자바 코드 같은 경우는 출력문을 사용해서 여기 콘솔에 찍는 거였고요. 스크립트는 콘솔.log라고 찍어주면은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그 역할입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 실행시키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찍혀요. 이유가 뭘까요? 잠깐만요. 네. 이게 왜 안 찍힐까요? 아니요. 우리는 common.js를 만들었는데 얘를 부른 적이 없어요. 얘를 파일을 만들어 놓기만 했지 얘를 어디선가 실행될 수 있게끔 불러낸 적이 없습니다. 얘를 불러내줘야 돼요. 근데 얘 지금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리소스에 있죠. 그럼 얘는 무슨 파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리소시스 스태틱 안에 있는 애들은 정적인 애들을 관리하는 곳이죠. 근데 얘가 여기 들어있대요. 그럼 얘도 정적인 파일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불러와야 될까요? 우리가 common.css를 불러왔던 거랑 유사하게 경로를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CSS는 스크립트가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 건 스크립트 파일이죠. 그러면 링크 탭으로 할 게 아니라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얘를 src로 불러와야 한다. 근데 이 불러올 때의 경로가 이런 방식이랑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소스의 common.js.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게 아니라 하나 더 할 겁니다. 자, 저는 differ라고 하는 옵션을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이 differ는 무슨 뜻이냐면 간단해요. 자, 해당 스크립트를 불러오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를 해준 거예요. 불러오는, 실행시키는, 좀 말이 좀 애매모호한데 얘는 간단하게 나중에 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근데 원래도 사실 JSP가 로드되고 나서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경우가 개발하다 보면 오실 텐데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JSP에서 만든 변수를 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나요? 라는 상황이 올 거고요. 스크립트에서 만든 변수를 JSP에서 쓸 수 있나요? 라는 상황이 올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될까요? 얘는 되고요. 얘는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컨트롤러가 JSP한테 일을 시키죠. 그러면 JSP가 먼저 화면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가 실행된다. 순서가 이래요.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변수를 만들었대요. JSP에서 쓰고 싶대요. 나는 화면 다 그렸는데 그 뒤에 변수가 만들어진대요. 못 쓰는 거 당연한 거죠. 이래서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거지로 막 요청을 꼬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는 해요. 근데 선호하지 않아요. 잘 안 해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고선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원래도 스크립트가 나중에 실행되는 건 맞지만 이 디퍼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옵션을 주게 되면 더 확실하게 나중에 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따가 눈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불러왔으니까 이제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콘솔에 뭐가 찍힐 거예요. 어때요? 값이 두 개가 찍혔죠? 지금 보시면 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찍혔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값이 여기서 찍혔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해당 파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라인 때문에 찍혔는지도 알려줘요. 그럼 지금 인덱스를 찍은 곳에서 값이 뭐가 나온 거예요? 0이 나왔죠. 그 다음 아이템을 찍은 곳에서 값이 뭐가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셀렉트 태그 그 자체. 그리고 셀렉트 태그는 지금 데이터 밸류를 뭘로 갖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바디로 갖고 있네요. 얘가 바디로 갖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했거든요. 페이지가 멈춰있던 상태가 이 상태였어요. 자, 다시 여기서 검색을 눌렀다. 이제 타이틀로 바뀌었죠? 자, 이것도 보세요. 제목 내용으로 했다. 검색을 눌렀다. 얘는 타이틀 콤마 바디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뀌진 않지만 여기는 값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요청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모델에 담겨 나온 애를 가지고 데이터 밸류의 값을 세팅한 거니까. 상황 이해되세요? 내가 골라놓고 점색을 눌러야 이 데이터 밸류의 값이 세팅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팅된 채로 셀렉트 파스가 그냥 골라진다. 그리고 보시면 인덱스 부분은 계속 0이에요. 얘가 0인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각각 돌려 했는데 돌릴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코드에는 이런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하나 더 있었다면 얘는 다른 것도 찍혔을 거예요. 반복을 했을 거니까.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0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지금 셀렉트 태그 그 자체를 아이템이 갖고 있다까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자, 저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아이템스 자,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아이템에 뭐 들어있는 거 봤죠? 셀렉트 태그 그 자체에 들어있는 거 봤죠? 그걸로 다시 선택자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걔를 찾아와 했죠. 그걸 어디에 담았어요? 아이템스에 담았죠. 자, 이건 눈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괜히 지웠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여기서 가져온 아이템 그냥 찍은 거고요. 얘는 이걸 선택자로 다시 한번 찾은 애를 넣은 변수를 찍었어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왜 안 찍혀? 오타가 있구나. 이건 뭐야? 어때요? 뭔가 다르긴 다르죠? 얘는 여기서 찍힌 거고 얘는 여기서 찍힌 거래요. 둘이 달라요. 얘는요 진짜 그 태그 그 자체라서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꺼내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얘는 그 태그를 가지고 있는 변수 값을 선택자로 활용해서 다시 jQuery로 가져왔고 변수에 담았더니 형태가 바뀌었죠. 얘는 객체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값을 꺼내 쓰기가 편합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템스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다시 하나 변수 하나 만들어서 default valu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아이템스 얘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데이터 value라고 하는 속성이 가진 값을 가져와서 양쪽 공백 제거할 거야 라고 해줬어요. 자, 지금 얘도 처음 보는 거죠, 우리? attr 써봤나요, 우리? 안 써봤죠? 자, 이 attr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냐면 해당 속성을 찾아서 그 값을 이 자리에 남겨요. 그럼 데이터 밸류가 가진 값을 남겼다라는 것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에 찍혀있는 거 데이터 밸류 여기 찍혀있는 이거 이 값을 그 자리에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림 뭐 하겠어요? 양쪽 공백 제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과정을 다 마친 default value라는 값이 얘가 가진 length가 0보다 크다면 이거는 값이 들어있는 경우겠죠? 그때는 items의 value를 default value로 바꾸겠다 라고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애를 찾아서 각각 실행을 시키는데 그 시키는 상황 속에서 items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해당 아이템에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상태로 넣어놓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밸류 속성의 값 세팅되어 있는 키랑 값으로 세팅되어 있죠.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공백 제거를 한 뒤에 길이를 재보니까 0보다 크더라. 그럼 얘가 뭐라도 들어있는 경우겠구나. 그때는 items 얘는 select 태그였어요. 그 친구의 밸류를 얘는 메서드입니다. 해당 태그의 밸류를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 얘를 default value 얘가 가진 값으로 바꿔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게 제가 내용을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default value에 여기에 이 자리에 body가 세팅되겠죠. 그 값을 꺼내서 다시 이 select 자체의 value를 이 body라는 애로 세팅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검색 버튼을 눌러도 이제 내용이 안 사라져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att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따로 검색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과 사용하는 환경이 살짝 달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둘 다 써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이 안에다가 속성 이름 넣었더니 해당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그 자리에 남겨줬죠.
자, 근데 사실 얘는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러면 해당 속성 이름에 어떤 값이 있던지 간에 이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인자 개수에 따라서 메서드가 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 개수가 하나면 해당하는 속성 이름의 값을 그대로 가져온다. 인자가 2개면 앞에 있는 속성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뒤에 오는 인자 값으로 바꿔넣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냐? 이런 걸 활용하면 없던 밸류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뭐가 있을까? 그냥 속성에 원하는 값을 바꿔치기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PROP도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이건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적용되는 단계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살짝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는 거를 잘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사이에 보세요. 스크립트 관련해서 each라고 하는 거 우리 처음 지금 배웠고요. 그리고 attr, 그리고 이 value라고 하는 이 함수도 사실 오늘 처음 봤어요. 자, 어렵나요? 이 메서드가 가지는 의미 자체가 어렵나요? 아니죠. attr 어트리뷰트의 약자예요. 그냥 value의 약자고요. each 각각의 의미로 사용되고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은 대부분 이름에서 웬만한 것들이 다 유추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진행했을 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메서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써야 되는 메서드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머리에 다 넣어놓고 나서 나는 이제 메서드 다 알았다. 개발해야지?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each 배웠고요. attr 배웠고 벨 같은 거 배웠어요. 그러면 얘네 구글링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얘네 구글링을 해보면 얘네랑 유사하거나 얘네랑 비슷하거나 혹은 얘네를 대체할 수 있거나 한 것들이 같이 세트로 묶여 나와요. 결과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 배웠지만 얘랑 유사한 것들 같이 나온 게만 2개면 3가지를 총 배운 거고요. attr 하나 배웠지만 얘를 검색하면 당연히 PROP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네 2개 또 안 거고요. 벨 검색하면 얘랑 또 유사하거나 아니면 얘랑 주로 같이 활용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걔네들 또 다 아는 거죠. 스크립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메서드를 처음부터 막 머릿속에 달달 외워서 넣어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메서드로 만들어진 게 이미 있나?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능력. 그 능력만 커지면 스크립트는 아무것도 몰라도 개발이 가능해요. 물론 심도 있는 작업은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가 이제 어트리뷰트의 약자라고 했는데 이 PROP는 프로퍼티의 약자예요. 둘 다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이 셀렉트 박스가 동기로 통신을 왔다 갔다 했지만 값을 기억하고 세팅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도 얘는 남아있을 거니까 데이터를 물고 있게끔 세팅해 준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 지금 스크립트를 하나 짜 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검색어도 남겼고 검색하는 타입도 남겼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자, 제목 내용 해놓고 22 검색했대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검색 결과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22 불 안 들어온 애들은 내용에 22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페이지 누르면 어떻게 된다? 말짱 도루묵. 여기는 22가 심지어 아예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페이징 처리할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값들에 대해서 파라미터로 같이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 페이징 버튼 누를 때 파라미터 어디에 넣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버튼 누를 때 파라미터. 얘는 이제 이런 바로 맨 처음 이런 버튼들인데 얘가 실제로 이제 숫자 버튼이잖아요. 페이징 버튼. 얘네들을 누를 때 파라미터가 같이 세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뭐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미터, 서치 키워드 타입과 서치 키워드를 그냥 쿼리 스트링으로 세팅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자, 이거 각 누가 알고 있어요? 서치 키워드 타입. 컨트롤러가 모델에 담아서 넘겼죠. 그러면 그냥 얘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델에 담겨 왔잖아요. 그러면 이 키로 그냥 각 꺼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처럼 서치 키워드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근데 보세요. 얘네들도 파라미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얘네한테 안 넣어주면 번호 눌렀을 때는 기억을 하겠지만 맨 처음으로 갈래, 맨 마지막으로 갈래 이런 거 잘못 누르면은 검색 했던 거 다 날아가겠네요. 그럼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추가해야 되는 건 하나, 둘, 셋, 넷, 5줄이죠. 꽤나 긴 내용에 대해서 5줄이나 추가를 해야 되네요. 그럼 이거를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편해지고자 이런 처리 하나를 해주겠습니다. 변수 하나 더 만들 거예요. cset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을 페이지 베이스 URI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밸류를 일단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그 뒤에 서치 키워드 타입 이런, 여기에는 서치 키워드 타입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서치 키워드 라고 해서 서치 키워드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 베이스 URI라고 하는 이름을 변수로 활용을 한다면 애초에 이런 값이 세팅이 되어 있겠네요. 제가 여기에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는 안 넣은 이유가 뭘까요? 얘는 상황 따라 바뀌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여기서 i를 못 쓰잖아요. i는 여기서 이 for each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페이지는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URI, 베이스 URI를 사용해서 제가 이만큼 원래 있던 보드 아이디 부분 제거할 거고요. 이 자리에 이거 남겨줄 겁니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긴 거를 5군데나 써야 되니까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변수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나열해도 돼요. 근데 너무 코드가 지저분해질 거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페이지 전까지, 여기도 페이지 전까지, 밑에도 동일하게 페이지 전까지, 여기도 전까지,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 베이스 URI가 이만큼이 세팅되어서 들어갈 거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제목으로 한번 해보죠. 33 검색을 했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33 다 들어있네요. 제목에. 2페이지로 가볼게요. 33 다 들어있네요. 3페이지 가볼게요. 33 다 들어있죠.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포스트를 쓰지 말고 get으로 쓰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얘네를 제대로 물고 있다면 여기에 제대로 나올 거니까. 근데 얘네를 제대로 물고 있지 못하다면 여기에 제대로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단 get으로 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얘네가 제대로 물고 있나 안 물고 있나를 이 URL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못 물고 있었으면 애초에 세팅이 됐더라도 값이 없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없다란 얘기죠. 자, 근데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페이지가 적을 때 더 많이 보여준다고? 4페이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CNT 쪽에 검색어 안 넘겨져가지고 개수 세울 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이거 총 개수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아직 검색어를 포함시켜서 조회를 해 라고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일단 문제가 맞고요. 근데 그거 말고 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쿼리만 좀 바꿔주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 있는 큰 문제는 자 보세요. 저 지금 자유 게시판입니다. 제목으로 검색을 했어요. 어디로 가요? 저 분명 자유 게시판에서 20일을 검색을 했는데 공지사항에서 20일을 검색해버렸어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네. 어느 시점에 내가 검색 버튼 서브밋이 되는 이 순간에 얘를 누르는 어딨어? 네? 버튼 어디 갔어? 왜 여기 와있어? 이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보드 아이디가 폼에 안 담겨 있어요. 그럼 보드 아이디는 파라미터로 안 넘어갔을 건데 여기에 디폴트 밸류 뭘로 돼 있다? 1로 돼 있다. 그럼 자유 게시판에서 검색하면 무조건 공지사항에서밖에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을 세팅해 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인풋 태그 하나 열어서 타입을 히든으로 안 하면 또 텍스트 그 라인 보일 거니까 여기에 밸류를 어떻게 넣는다? 보드.점 id를 넣어준다. 지금 이 보드는 리스트 컨트롤러가 다시 list.jsp한테 모델을 담아서 넘겨주고 있던 보드니까 그 안에 있는 id를 인풋 히든에 다시 담아서 폼으로 넘겨준다면 얘는 이제 디폴트 밸류가 아니라 실제 현재 게시판 보드 아이디가 넘어갈 거니까. 그러면 자유 게시판에서 내용으로 검색을 했다. 그러네요. 얘를 안 해줬네요. 보드 아이디 네임까지 넣어줘야죠. 자유에서 제목으로 33 검색했다. 이제 자유에 잘 남아있는 거고 33 보면 잘 검색된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 개수 때문에 페이징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실제로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페이징은 전체 페이지를 다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 개수를 세는 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바꿔주도록 하죠. 얘는 해당하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런 검색 조건에 대한 게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니까 이만큼 복사를 좀 해주고요. 추가. 그럼 얘도 파라미터 추가. 그리고 여기도 추가. 얘도 파라미터 추가. 그리고 쿼리 쪽으로 가서 get articles cnt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그냥 이거 갖다 넣으면 안 되나요? get articles에서 썼던 이 조건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이 A 점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겠네요. 이것만 지워준다면? 얘가 해야 되는 조건도 이거랑 동일하잖아요. 얘는 개수를 셀 건데 개수를 셀 때 이런 조건까지 따져가면서 세와 라고 하면 얘가 세줄 거니까 그럼 전체 개수가 달라질 거니까 페이징 처리도 문제가 없겠죠. 벌써 바뀐 거 보이세요? 자유에서 제목으로 33을 검색했더니 이제 80개밖에 안 나왔대요. 그럼 총 페이지는 몇 번까지 있다? 8번까지 있다. 문제 없다라는 거죠. 33 검색해보면 잘 들어있고
자, 리스트에서 검색 기능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기능적인 부분을 만들 때까지는 사실 어려울 게 딱히 없어요. 1관문 통과. 근데 2관문에서 저 셀렉트가 밸류를 저장하고 있게끔 해주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상 그 친구들도 별거 없습니다.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뿐인 거지 여기에 사용된 이런 것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수, 메서드 갖다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인덱스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노란 전구가 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쓴 적이 없는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필수라서 지우면 안 돼요. 이거 없어지면은 제대로 동작 못 해요. 근데 얘는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해당 내용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짝 검토를 해보고 오케이. 자, 코밋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지금 완료를 시킨 이 검색 기능은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꼭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사실 수업에서 듣고 이해가 됐을 때 그냥 복습을 안 했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복습을 하지 않으시면 생소한 걸 좀 다룬 게 있어서 기억에 안 남을 거예요. 이거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본 사람, 한 번 해본 사람과 두 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정말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꼭 복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제가 예전부터 아작스를 사용해서 나중에는 비동기로 뭔가를 처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말을 해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아작스라고 하는 친구를 배울 때가 되었어요.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좀 실컷 쉬시고 이 아작스에 대해서 좀 검색해 볼 시간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찾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설명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 좋아요. 일단 뭐든 골라서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그럼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또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